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이번 영상도 암호화폐 분위기 한번 살펴보고 파이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매일 신고점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88,000달러를 돌파하였는데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확정이 된 후에 최근 일주일 동안 25% 이상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파이어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9만 달러 선에서 다시 저항대가 서서히 형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트의 다음 목표 단계는 9만 달러를 확실히 넘어설 수 있을지 여기에 포커싱을 맞추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 비트코인은 기존의 신고점을 훨씬 뛰어넘어서 새로운 가격 라인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이 매우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지 라인이 매우 약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시에는 크게 한 번에 하락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비트코인을 주도로 해서 메이저 알트들도 함께 동반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거의 3조 달러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로 계산을 해보면요, 약 4,000조가 넘는 그런 시장이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2023년 아크인베스트의 분석 자료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인베스트는요, 이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를 예측함에 있어서 203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암호화폐 시장이 약 30조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였습니다. 이 분석 자료가 나왔을 시에는 암호화폐 시장은 약세장이었고 당시 전체 시총이 약 1조 달러에 불과했던 시절이었는데요. 현재는 이미 3조 달러에 도달을 해서 3배 정도는 더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 표에서 아크인베스트의 설명을 모두 공유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가 현재 존재하는 크레딧 카드 사용이라든지 레거시 금융권의 오래된 결제망을 대체를 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인프라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전제를 토대로 이런 분석 자료를 도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30년에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요, 무려 5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였습니다. 5조 달러면 현재 모든 암호화폐 시총보다 더 큰 규모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아크인베스트가 혁신적인 기술과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자산운용 회사로 유명하기 때문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다라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이미 받았고요. 이제는 솔라나와 리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 대통령이 직접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차원의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석을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앞으로 또 다른 상승 사이클이 또 찾아올 것이고요. 그때마다 지금 강세장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또 다른 모멘텀들이 나올 것이고 대중들은 암호화폐를 더 친근하게 받아들일 것이고 그럴 때마다 암호화폐 시장은 퀀텀 점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들을 충분히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의 시총이 은의 시총을 뛰어넘고 8위에 올랐었습니다. 이제는 사우디 아람코와 시총 경쟁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은 아마존과 구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더리움의 시총은 28위까지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유튜브로 돌아가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약 13년 전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영상인데요. 당시는 가정용 컴퓨터로도 쉽게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 방법을 소개했던 영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영상의 댓글을 보면요, 정말 부정적인 그런 시선과 글들이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11년 전 댓글인데요. 비트코인은 무료로 채굴이 가능하고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데 왜 우리가 실제 돈인 달러로 이 비트코인을 구매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롱을 하는 글을 볼 수 있었고, 또 다른 댓글을 보면요, 이 채굴 관련 설명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나에겐 이게 그저 사기로 보인다. 내 말은 공짜로 얻은 비트코인으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라는 것인데 비트코인은 실제로 가치가 전혀 없는 가상 아이템일 뿐인 것 같다. 이렇게 글을 쓰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대부분 글들이 이런 식으로 도배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유저는 반대로 이런 언급도 했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11년 전 글인데요. 나는 이 코인이 20년 안에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때 대량 매도를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는 이런 글들이 정신병자의 글처럼 보여졌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은 같았지만 같은 시기에 같은 영상을 보고도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다른 판단을 하는 그런 현상들도 볼 수 있었고, 물론 이 글을 쓴 유저도 막상 비트코인이 5만원, 10만원, 100만원이 되었을 때 이미 다 매도를 하고 엑시트를 했을 수도 있겠죠.
현재까지 그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다. 이게 참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얻을 수 있어서 가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대중적으로 평가받아왔던 비트코인이 현재는 은의 시총을 뛰어넘었고 최종 목표는 지금 금의 시총을 넘어가기 위해서 조금씩 더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암호화폐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무료로 채굴을 하는 것이고요. 무료로 분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커뮤니티가 커질수록 코인의 가치가 점점 상승할수록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공격을 받을 만한 그런 리스크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또는 건강한 생태계와 인플레이션율을 위해서 조금씩 이 보상률을 낮추게 되고 비용을 들여서 보상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면 개인이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고 기업 단위로 채굴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갔고요. 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 전, 5년 전에는 파이 보상을 얻는 게 너무 쉬웠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인들을 설득을 해서 본인 레퍼럴을 통해서 보너스 코인을 얻는다라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엄청난 비용을 들이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 하지만 비용을 들이지 않고 혼자 채굴을 하더라도 꾸준히 4년, 5년 동안 매일 참여를 하게 되면 적어도 몇천 파이 코인 정도는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시면요, 지금은 보상의 난이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 수준을 넘어갔죠. 파이의 시간당 기본 채굴 속도 변화를 보시면요, 2019년에는 시간당 3.14파이로 시작을 했지만 이 커뮤니티가 10배씩 증가할 때마다 반감기가 시작이 되었고요. 현재는 반감기 시스템은 아니고 매월 변화량을 가져가고 있는데 현재는 시간당 0.005파이 정도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속도는 너무나 느리기 때문에 좀 더 유의미한 파이 보상량을 얻기 위해서는 노드를 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노력을 추가적으로 해서 비용을 좀 더 들여서 유료 광고를 한다라든지 어떤 유튜브 제작을 해서 레퍼럴을 늘린다라거나, 그런데 이제는 레퍼럴 없이 가입이 또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런 것도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폐쇄형 메인넷 기간 동안 비용을 들여서 파일을 거래를 해서 얻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상장이 되지 않은 이 코인을 현재 수십만원, 수백만원, 수천만원, 심지어 억 단위 이상으로 투자를 하셔서 거래를 하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제 말이 거짓이 아님을 잘 아실 겁니다. 참고로 이 거래는 파이와 현금과의 거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파이와 어떤 상품의 거래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이 폐쇄형 기간에 파이와 현금을 맞교환하는 행위는 규정 위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파이는 무료로 얻는 코인이라는 개념은 지나간 상태이고요. 이제는 비용을 어느 정도 들여야 크게 보상받을 수 있다. 이런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면, 즉 오픈 메인넷 단계로 나아가면요, 서로의 파이 코인을 뺏는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파이를 뺏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에 퍼드를 만들어내거나 가치 하락을 유도시키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증가할 수도 있겠죠. 그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면 파이에 대해서 저평가를 해왔던 분들, 상대방에게 물량을 다 떠넘겨주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텐데, 물론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역사는 반복이 되고 있고 그런 현상은 다시 한번 일어날 거라는 부분, 이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마트 거래소 이야기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마트 거래소에서 주간 가장 많이 검색되고 있는 코인 랭킹을 다시 발표했는데요. 다시 한번 파이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핫한 코인들을 다 제치고 5주 연속 1위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전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었지만 이 비트마트 거래소는 코인마켓캡 거래소 순위에서 16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HTX 거래소에 이어서 파이 IOU 토큰 상장을 시킨 거래소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파이 오픈 메인넷이 점점 다가옴에 따라 오픈 메인넷 이후에 파이 현물 상장을 어떤 거래소보다 더 일찍 진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한 달 넘게 이런 파이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비트 거래소에 상장된 파이 IOU 토큰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요, 현재는 약 58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IOU 토큰은요, 파이 코어 팀과 협의 없이 거래소에서 무단으로 올린 자체 토큰 가격이고요, 거래량이 활발하지가 않고 토큰의 입출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 참여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이의 시세를 반영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크립토 뉴스로 잠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파이 관련 뉴스 업데이트를 정리를 했는데요. 이곳에서도 현재 파이의 IOU 토큰의 가격이 코어팀과 협의가 되지 지금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하기를 바란다라는 경고 문구가 있고요. 그 후에 이 가격대를 잠시 분석을 하였는데, 현재 이 IOU 토큰의 상승 원인은 파이 오픈 메인넷이 점점 다가옴에 따라서 커뮤니티의 기대감 상승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메인넷이 출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현재 우호적인 환경과 암호화폐 강세장이 이 조건들이 될 수 있겠는데,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이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파이의 메인넷 출시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어팀은 KYC 인증 과정을 계속 진행 중이고, 이 과정의 유예기간은 11월 30일에 종료가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기한이 지나면 세부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파이오니어들은 코인을 잃게 되기에 코어팀이 현재는 매우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파이패스트 이벤트가 종료가 된 점을 설명을 해주면서 올해 11월 들어서 이런 파이 업데이트가 있었다, 이제 이런 기사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이패스트 이벤트의 핵심 앱이었죠. 이 맵 오브 파이 앱은 오늘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출시했는데요. 이 앱을 사용을 해보시면 조금씩 향상되는 부분을 느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랜딩 페이지로 돌아갈 때 이전 화면 상태가 유지가 되어서 원활한 탐색 경험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개선된 언어 일관성이라든지 정교화된 판매자 구매 화면 또는 새로운 언어를 또 추가를 하였고요. 또 세련된 리뷰 화면을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앱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참여를 해주시고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맵 오브 파이 관련 소식은 공식 페이스북 계정이나 X에서는 맵 오브 파이 계정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X에서는 맵 오브 파이 공식 계정을 사칭하는 가짜 계정이 있습니다. 핸들을 보시면 맵 오브 파이가 아니고 맵 포 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은 가짜 계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파이 블록체인 익스플로어나 파이 지갑에 접속 장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파이도 개발자나 각국의 파이 인플루언서도 모두 함께 경험한 부분이고요. 저 역시 한동안 접속이 안 되었었는데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어떤 작업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11월에 들어서 이런 부분에 조금은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이그레이션이 거의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매우 느리게 진행 중이고요. 조금 이상한 부분은 10월에 엄청난 마이그레이션 양을 보여주다가 11월에 들어서 급격하게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파이코 팀 내부에서 어떤 큰 업데이트나 수정사항,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런 일들이 종종 발견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11월에는 어떤 지금 내부적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코어 팀의 마지막 업데이트도 지금 나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파이패스트가 종료가 되었다라는 게 아직도 앱의 메인 화면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이후로 업데이트나 어떤 다른 공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보았을 때는 코어팀이 너무 조용한 이 시기, 한 2주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는 못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매우 바쁜 일들이 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이유가, 일단 한 예로 내부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한 유저에게 메시지를 받았는데 사실 누군지는 알려드리기 힘이 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얘기가 아직 사실인지 아닌지 크로스 체킹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찌라시 정도로 지금 남겨놔야 되지 않겠냐 해서 한 달 정도는 이 메시지를 그냥 지켜보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찌라시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코어팀에서 새로운 지갑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찌라시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갑이 기존의 파이 지갑을 개선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새로운 지갑으로 완전히 대체를 하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파이 코어팀이 오픈 메인넷을 앞두고 이런 작업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속을 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코어팀 멤버가 아니고 그 내부 사정을 잘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한 유저에게 제가 이 메시지를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루머들이 미래 사실로 드러난다면 최근에 파이코어 팀이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들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오히려 좀 더 조용해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현재 조용한 상황이 좀 납득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지갑 개발 관련은 아직은 찌라시고요. 저도 중복 체킹이 안 된 상태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